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 신청했습니다. 먼저 분당 신도시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 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사 성수기로 불리는 가을이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증가세 속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은행권 대출 규제가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0월 첫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3,813가구가 분양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은 2,261가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침체의 일로를 걷던 빌라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오롯이 이 분위기를 즐기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 세제 혜택 등으로 거래량을 끌어올려서 이 전세 사기 흔적을 지우고는 있지만 또 이 정책적인 개입이 어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세 사기의 배경에 전세 대출, 보증보험 확대 등 정책적인 요인이 있었던 만큼 정부가 병 주고 약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씁쓸한 빌라 대책. 과연 4분기에는 서민들이 마음 놓고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10월 한 달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빠르고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해결사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나운서님 배경에 하늘처럼 정말 가을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청명한 가을 하늘, 드디어 우리 한국 사람에게,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슴이 좀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하늘 보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회는 위기 속에서 오고요. 또 잘 되는 사람은 긍정하는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긍정적인 상담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고민 갖고 계시고 혹시 부정적인 분들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상쾌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창구 02-2638-397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한테 다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확실히 좀 투자 잘하는 분들은 긍정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한테 고민 털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은 긍정의 기운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고민 상담 해보기 전에 일단 머릿속에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식부터 먼저 좀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꼭꼭 박사 차윤원 대표님의 어떤 명강의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극심한 가뭄,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지금 현재 수익형 부동산 시장, 오피스텔 시장을 지금부터 좀 선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빌라를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아파트와 어떤 빌라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지 이 부분을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아주 쉽게 잡았습니다. 늘 듣는 얘기죠. 지금이 위기라면 누구인가에게는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라. 하지만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되죠. 옥석을 가려라. 옥석을 가리는 투자. 지금과 같은 시기처럼 옥석을 가리기가 좋은 시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2015, 16, 17, 18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옥석을 가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냥 안 사면 다음날 가격이 오르고 한 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아무런 논리적 분석 이런 거 없이 사야만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는요,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를 하시고요. 여러분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저 차윤원 대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차 대표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많이 느끼시죠? 위기라는 거 뭘로 느낄 수 있죠? 가격 상승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거래량이 문제입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없으면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침체기가 오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라 경제가 침체가 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 은행,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의 일방적인 하락해서 경착륙을 원할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락할 건 하면서 하락보다는 가격이 유지되고 급격한 상승 없이 좀 안정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원합니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위기, 거래량이 없다면 왜일까요? 그 위기 요인을 살펴보면 우리는 내일, 내년 그리고 2, 3년 후를 전망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분들 과거, 어제 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히스토리,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시적, 거대한 성장을 한 사람들 중요하고요. 저희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제의 지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그리고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측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 예측 능력은 100년 후가 돼서 안 됩니다. 단 1년 후에서 10년 내를 예측을 해야지 너무 오랜 후에 먼 훗날을 예측하게 되면 이거 자연사이기 때문에 예측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측하고 살아생전에 내 투자의 결과가 나오는 예측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위기의 요인 요걸 알면 미래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부동산 규제가 거의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화된 거라고는 양도세 중과가 하나 없어진 거 이거 하나 빼놓고는요. 지금 현재 오히려 취득세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더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 못하게 꼭 막 묶어놨죠. 자, 취득세 중과 보통 원래는 1에서 3%였죠. 9억 초과 3%, 6억 이하 1%였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를 집 있다고 해서 강남은 1주택 할 때 8.4%를 더 내야 되고요. 그리고 8.4%로 내야 되고요.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4%, 비규제 지역은 3주택자 8.4%, 4주택자 12.4%, 12.8%까지 있죠.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 중과가 무서워서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말이 그렇지 10%, 5% 더 내는 거 이거 타격 크거든요.
누가 돌려주지도 않는 돈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에서 지금 약 세수 펑크가 30조, 40조 이런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경기가 안 돌아간 것도 있겠지만 이 세수 펑크의 가장 근본적인 데가 어딜까요? 저는요, 이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국세를 걷어들이려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걷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거의 많이 거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수펑크 잘 조사해 보면 30조라는 돈이 부동산 거래가 안 됨으로써 발생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부동산에다가 규제 많이 하자고 하는 거고 뭐 세금을 뭐 부자들 감세한다고 막 난리를 칠 것 같은데 사실은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양도세를 지금 현재 좀 거둘 수 있고 또 거래가 있어야 지자체도 취득세를 받을 수가 있죠. 이 지금 현재 취득세, 양도세 이 부분만 가지고도 지방세와 국세가 어느 정도 거칠 것도 보는데 거래가 꽁꽁 뭉쳐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세수 펑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과거로 회귀해서 취득세 중과가 폐지되고 1에서 3% 기존의 취득세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러려면은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돼야 되겠고 부동산 투기붐이 좀 없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늘 주장하지요. 규제로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이 부동산 가격을 조절해야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한 채로 계속 이렇게 규제로만 갈 경우에 어떻게 된다? 한국 경제가 너무 힘들어진다. 쉬운 말로 한국 경제가 침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규제들을 풀기 이전에 아마도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특히 지금 한국의 부동산 문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났죠? 서울밖에 없습니다. 수도권도 별로 안 그래요. 수도권은 몇 개 지역 빼놓고는 경인 지역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상승 걱정 안 합니다. 지방은 더더욱 안 합니다. 지방은 지금 하락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전세 월세 안 나가서 힘듭니다. 이거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판자금들이 수도권도 내려가고 지방도 내려가고 전원주택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취득세 중과는 곧 부동산 경기가 안정이 되면 과거로 회귀해서 1, 3% 가고 중과가 없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중과는 일단 없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법이었죠. 그러나 양도세 중과는 결국 일반 세율 약 6에서 45%, 지방세까지 합하면 49.5%까지 양도세 거의 2분의 1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너무 높다 보니 장특공 1년에 2%씩 공제해주고 또는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규제 지역은 2년 거주하면 비과세 12억까지 비과세가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도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 일시적인 2주택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세금을 줄여서 어떻든 자기 투자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종부세 중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소 완화는 했지만 많이 안 했죠. 그러나 여전히 이중과세의 문제, 이건 종부세는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또 재산이 많다고 해서 또 더 내게 하는 이중적인 재산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이중과세 문제로 헌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언젠가는 결론이 나오는데 언젠가는 폐지가 되어야
마땅한 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죄인이 취급당하지 않고 부자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그래서 불로소득이 아닌 다음에는 나름대로 뭐 풀어줘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문제점, 부동산, 다른 외국이나 전 세계는 부동산 투자하는 투자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투기로 보아서 아주 범죄 세도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우리나라 국민들 사람들도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부동산 투기도 하나의 투자로 볼 거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미국 주식 뭐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몇십 프로 몇 프로 놀라더라도 그걸 투기로 하지 않고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그만큼 큰 변화는 없지만 가격이 좀 많이 오를 때 투기로 보는 경우가 있고, 주식은 한 주 있으면 괜찮은데 10만 주에 갖고 있으면 그걸 투기로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역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이고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의 대상이 될 날도 머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부세 중간에 폐지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도 잡고 있는 게 뭐죠? 고금리죠. 금리가 지금 많이 높아서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분들은 과거 10년 전, 15년 전 대출 받았던 힘든 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준금리 0.7%, 0.5% 그 20년, 21년, 22년 사이에 영끌했던 분이 문제지, 그 영끌했던 분들이 부동산 산 건 아니거든요. 생계형으로 막 다른 거예요. 그때 금리가 0.5%도 보니까 남들도 대출 받으니까 내가 안 받으면 열받은 거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받아 쓴 분들이 문제지, 그때 당시에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신 분들, 가격이 떨어진 분들이 힘들겠지만 대부분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고금리 이건 저는 유지되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서민들의 경제가 너무 이자 쪽으로 많이 내서 소비 심리가 너무 무너지고 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지니 어느 정도 금리를 낮췄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죠. 저는 건전한 인플레이션, 사운드 인플레이션을 사랑합니다. 너무 낮은 이자로서 이 돈이 너무 시장에 나가 있는 거 좋지 않아요. 과거 문재인 정부 이전에 금리 대부분 기준금리 3에서 4.5% 사이 다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해서 금리를 0.5%까지 내리는 바람에 지금 젊은 층들, 쌍끌이 영끌이 하신 분들, 그분들이 고통스러운 거지, 그분들만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기준금리를 3에서 4%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물가 상승 그리고 시장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건전한 한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은 지금 힘드니까 저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난 8월에 2%대 맞춰졌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됐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대한 부분이 저절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가 낮춰주고 뭐하고 가계부채 늘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겁을 먹고 9월 10일 고강도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한 거 아니래요. 은행 측에서는 행정지도도 안 나왔대요. 그런데 은행이 자발적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은행도 하나의 회사이고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데 참 은행들 똑똑한 건지 어떡한 건지 모르겠지만 눈치 살살 잘 보면서 대출 규제 잘하고 있는데, 이거 자존심 좀 지키십시오. 은행도 이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에 따라가도 되겠지만 시장의 흐름도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고강도 대출 규제는 가계 대출 잡겠다는 거하고 다주택자들, 주택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택 못 살게 잡겠다고 그러는데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경제가 갑자기 좀 살아날 주위에서 굉장히 또 어려웠죠. 그럼 소비 심리 죽고 국민들 심리 그나마 위축돼 있고 전쟁에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에다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거죠. 은행들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
제가 연재가 한 두세 달만 지나면 어차피 BIS 기준 맞추고 나면 내년 1월부터 다시 맞겠죠. 환심 사가지고 은행들 BIS 기준 또 잘 받겠죠. 그러면 내년 1월 1일에는 결국 연착륙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완화될 거고 대출 규제 어느 정도 완화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2, 3개월이 위기라고 한다면 제가 고강도 대출 규제 풀리고 금리 내려가고 만약에 취득세 중과 나중에 뭐 나중 문제겠지만 이 두 가지만 풀리더라도 시장에서 투자의 심리가 누그러지겠죠. 그리고 서서히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불안감이 누그러워지면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위기라고 생각하고 심리가 위축돼 있을 때 매도 물건 나오지 않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매수자가 시장 우위에서 차지하면서 매도하기가 좋은 가격도 깎고 또 좋은 물건 골라가지고 옥석을 가리는 투자할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 12월까지가 옥석 가리기 투자기가 매우 좋다. 그리고 내년 설 지나면서 그때 가면 또 사람들이 투자한다 뭐 한다면 매도인들 물건을 걷어들이면 또 가격이 올라야 되고 또 좋은 지역 살려고 하면 못 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기회니까 잘 활용하셔서 약간의 여유 있으신 분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 여기 투자를 한다. 그 전에 요거만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의 이게 그래프라고 한다면요. 부자들은 이렇게 바닥이다, 위기다 할 때 담담하게 3년, 4년 내다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투자에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꼭 2, 3년 오르고 나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방식도 아주 쉬워요. 묻지마 투자를 합니다. 머리가 좀 나쁜 거죠.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여기 우리 아나운서님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낮을 때 투자를 안 하고 꼭 오르고 나서 불안 심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마 투자하는 분들 많거든요. 반드시 실패 후보자다라는 거 아시고 묻지마 투자하시지 말라는데 항상 머리는 차갑고 냉정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여름이든 겨울이든 주머니에 얼음 2개를 가지고 계약서에 손이 가기 전에 손을 만져서 손을 차갑게 한 손이 차가워지면 머리도 차가워지니까 차가운 마음으로 투자하시고 이렇게 불나방이나 이런 것처럼 묻지마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어디에? 물건이 있고 지역이겠죠. 위치는 아주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얼어 죽어도 위치가 좋은데 투자하시라. 비록 지금 눈으로 보는 투자, 눈으로는 헝거고 낡은 거지만 가경한 여자, 한남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장인 뉴타운, 신길 뉴타운, 성수동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10억, 20억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투자 초짜들은 항상 아파트 새거 주차장 흥건하고 아침에 공기 맑고 새소리 들리는 집 사시는 분들 있죠. 가격 안 올라서 세대입니다. 그런 거 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실패 많이 합니다. 보지 않고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상상력에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상력이 100년 후에 한다면 나 자연사고 나서 볼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여러분의 상상력이 실현되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돈도 벌고 편안한 주거를 할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류는 93년 이전, 만 30세가 된 이전의 구축 아파트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와 투자는 분리해야 됩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비싼 데 가서 그냥 사세요.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벌려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30여대 재건축 예정 아파트 사죠.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데 지난 26일에도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위한 서울시침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그걸 뭘로 채우려고 하죠? 재건축 인하 그리고 재개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빨라요? 재건축이 빨라요? 항상 여러분의 상식 바뀌죠. 재건축이 빠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투자 한번 안 하고 이 투자 기반이 연약한 연약분들이 재건축 빠르다고 하는데 재건축은 빠르지 않습니다. 왜? 재건축은 살만하니까 느긋하게 가도 돼요. 기왕 아파트니까 늦게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은 빨리 갑니다. 재개발이 느리다. 사업이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너무 많이 해제를 397곳 약 25만 가구의 새로 나온 아파트를 다 해제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빠릅니다. 재개발 노후도 50% 이상이면 모아타운, 60% 이상이면 신속통합기획인데요. 기왕이면 노후도가 60% 이상인 지역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도가 60% 이상인 지역. 그리고 지금 왕 중의 왕, 재개발의 왕 중의 왕, 가장 돈 많이 버는 게 뭐죠?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세권 쉬프트가 있고 역세권 활성화가 있는데요. 지난 26일 날 발표된 거 뭐죠? 역세권 350m 이내인 신속통합 계획도 용적률 400% 준대요. 신속통합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와 장소는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상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주에 세미나가 있으니까 세미나 오셔서 지역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분석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가만히 있다가 지금 뼈를 너무 많이 맞아서 방송을 좀 못할 것 같은데, 자, 확실히 전문가가 보는 시장은 다르네요. 남들이 다 위기라고 하는 그 요인들 안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기회들을 찾아내 주셨는데요. 자, 지금 정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때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들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지까지도 또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자리에 오시면 또 어떤 내용들 들을 수 있는지 대표님 조금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는 토요일에 했었는데 너무 많은 분 오셔가지고 자리가 좁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인들도 좀 월차, 반차라도 내고라도 한번 오실만 합니다. 저 차 대표하고 강의 들으면은요, 인생 하나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이 여행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배우면은요, 이건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셔서 부동산 투자하는 요령, 전략, 그리고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곳곳의 분석 능력들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는요, 여러분들 볼펜 들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1시입니다. 그냥 막 오시면 안 되고요. 예약 필수라는 거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은 개천절이다 보니까 직장인 분들도 정말 뭐 연차 안 내고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시기 전에 전화만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70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의 시청자분과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저기 우장선역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네, 지금 그거를 지금 마곡 마이스도 생기고 대장 홍대선도 연결된다는데 네. 지금 파는 게 팔고 다른 데 가는 게 낫는 건지. 지금 좀 정리를 하는 시기가 된 건지 이 부분 네. 궁금하시다 하는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좀 질문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곡 산업지구 해가지고 막 1, 2, 3차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그 한번 2013년 오르고 나면서부터 다른 데 오르는데 내가 좀 덜 오른다는 느낌이 있었죠. 네네. 예. 그나저나 우장산 힐스테이트. 우장산이라는 게 무슨 왜 우장산이에요? 우장산. 아니 강서 힐스테이트예요. 강서 우장산. 힐스테이트. 예. 강서. 그러니까 우장산 강서 힐스테이트 맞지 않나요? 이거 우장산 여기 있는 데잖아요. 예. 바로 우장산 여기 있는데 강서 힐스테이트. 예, 우장산 아이파크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동네 사시는데 옆에 우장산 걸어서 5분이면 가잖아요. 네. 왜 우장산이라고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냈죠? 예. 기우제를 지내는데 옛날 임금들이 가서 지내잖아요. 아 예. 그래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와야 되죠. 네. 안 오면 임금이 어떻게 돼요? 임금이. 그래서 지금 시쳇말로 쪽팔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장이 뭐죠? 우장. 옛날에 우비가 없던 시절에 지푸라기 있잖아요. 이걸 엮어가지고 이렇게 우장 옷을 이렇게 지푸라기로 이게 비옷을 짜 입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우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 우장산이 얼마나 재수가 좋으냐면 임금이 올라가서 기우제만 뵈면 꼭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날 때 임금 간다고 하면 신하들이 우장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면 기우제를 하고 오늘 비가 오겠구나 해서 우장산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소원을 빌면 비가 잘 온다. 비가 오면은 곡식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동네의 전망을 묻지 말고 우장산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다 우장산이라는 그 강서 힐스테이트가 전망, 서울이니까 전망은 좋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전망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팔고 다음에 이렇게 상급지 목동이라든가 뭐 왕원, 합정, 공덕 이렇게 나갈 여유 자금은 있으신 거예요? 팔아야죠. 그러니까 네. 팔고 여유 자금 보태서 한 2, 3억 더 보태서 나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나갈 수 있죠. 팔아야 나가요. 네, 그러면 나갈 수 있어 다 살 돈이 있다면 즉시 매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간단히 설명 말씀드릴게요. 공덕하고 목동이 있다고 할게요. 그죠? 네. 그다음에 용산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강서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강서 힐스테이트가 1억이 오르면 공덕이나 용산은 얼마나 오를까요? 모르겠어요. 더 오르겠죠. 네. 지금 주거에 대한 만족도, 주거의 품질도 조금 더 어느 쪽이 높아요? 상급지가 높잖아요. 네. 상급지로 갈 수 있을 때는 즉시 매각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하급지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를 놓고 전세를 가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면 여기서 돈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 몇 주택자세요? 1주택자. 1주택자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강서 힐스테이트를 전세를 놓고 여기 네. 새로운 살지 더 좋은 집을 있는 돈 보탠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여기에 좀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래서 3년 내에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얘를 팔면 비과세잖아요. 네. 3년 동안 얘도 오르고 새로 산 집도 오르면 더 좋죠. 두 개가 더 예. 오르는 거니까. 예. 그리고 강서 힐스테이트 비과세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자 비과세를 활용하는 투자 및 업그레이드 상급지 갈아타는 거 한번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장산에다가 내가 생각한 거 있으면 빌어보세요. 소원 이루어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 향후 전망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강서 힐스테이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승 이 폭이 그렇게 가팔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1주택자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전세로 돌리고 다른 상급지로 좀 갈아타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 의견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저희 자녀 앞으로요. 네, 네, 상계주공 14단지 21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뭐, 저희 앞으로 한 8억 선에서 네. 예, 투자할 만한 지역을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질문이 총 크게는 두 가지네요.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자녀 네. 명의로 되어 있는 노원구 상계주공 네네. 14단지의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하다라는 부분과 네네. 또 추가적인 투자 유망한 곳 추천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드님부터 물어볼게요. 아드님이 지금 현재 몇 살이에요? 33살이요. 지금 현재 결혼하셨고요. 아니요, 결혼은 안 했어요. 세대 분리는요? 돼 있어요. 세대 분리하셨고 지금 네네. 현재 상계주동 14단지는 몇 년 보유하셨어요? 23년 1월에 구입했어요. 23년 1월에 구입했어요. 네네. 뭘 사면 묻지 마세요. 5년 이내에는. 네? 5년 사고 나서 5년 안 되면 묻지 마시라고. 그래요? 예. 23년이면 이제 2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오래 샀으면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되지요. 네네. 예, 비과세 되면 아무래도 상계주공 14단지보다는 23단지, 23단지보다는 밑으로 강남 쪽으로 가까울수록 더 상급지가 더 나은 투자성이 더 낮겠죠. 네. 그러니까 33세의 아드님과 아드님이 돈을 더 모으면 네네. 만 2년이 지나면 네네. 모은 돈과 매각 자금으로 좀 네. 더 나은 투자처로 갈아탈 수 있는지 가능할 때는 매각, 가능하지 않으면 좀 더 보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여기도 재건축 가야 되고 서울의 한 자락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있다. 다만 네. 가격 상승이 돈을 적게 투자했잖아요. 그죠? 네네. 적게 투자해서 여기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승분도 좀 졌다. 다만 중요한 건 33세의 아들이 남산, 북한산 올라가 가지고 그래도 내 땅, 내 아파트 있는 얼마나 만족감, 자신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네. 항상 투자를 시작하면은 계속적으로 상급지로 업그레이드하는 걸 아드님이 좀 배우고 같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동산만큼 투자해가지고 잘못되면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담을 쌓거든요. 네네. 담을 쌓으면 막 대대수도 투자 안 해요. 그런데 네. 반드시 벌면은요 네. 굉장히 재밌어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 돈 버는 일이거든. 그러면 자기가 번 돈하고 집값 오르고 하면 또 행복이 계속 더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고요. 우리 네. 시청자님은 지금 8억을 갖고 있다면 몇 네. 주택자세요? 없어요. 무주택자세요? 네네. 그러면 지금 몇 가족이 사세요? 3명이 살고 있거든요. 3명. 남편의 직장 위치는요? 저희 경기도 하남시요. 하남. 우리 사모님은 저는 주부예요. 가사. 또 한 분의 또 한 분의 자녀 한 분 사시는 분은 직장 위치는요? 아직 학생이에요. 학생. 네. 그리고 학생이면 뭐 중고, 초중고, 대학교 아니, 뭐 있을까? 대학생. 대학생은 전학 안 해도 되죠. 출퇴근 하면 네네. 문제가 없으니까. 네. 8억으로 갈 만한데 서울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남 쪽에 출퇴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미사나 이쪽이시겠네요. 네네. 예. 혹시 네. 식구가 네. 몇 식구인지 모르겠지만 네. 몸테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사시는 데가 몇 평형 살고 계세요? 32평이요. 32평. 네. 아, 이걸 32평에서 짐이 많아서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겠네요. 지금 저는요. 네. 여기를 좀 하라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두 군데만 네네. 정해주겠는데 네. 항상 개구리가 펄쩍 뛰어서 멀리 가려면 움츠리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지금 8억 가지고 웬만한 아파트 살려면 가격도 네. 안 오르고 넓기는 할 수 있겠지만 살기는 괜찮지 가격이 안 오르고 힘든 데를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에 빌라를 네.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빌라요? 예. 한영 고덕 저기 보면 네. 고덕 자이보다 아마 느낌이 확 올 거예요. 명일 한양 아파트 아세요? 명일동에 네. 네네. 명일동 남편 바로 직장 가깝습니다. 네. 한양 아파트는 17억, 18억 너무 비싸요. 네. 그 옆에 명일 2동 지하철 9호선 개통하는 데 있죠. 네. 이게 한영 외고역이에요. 네네. 여기에 지금 역세권 개발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확정될 것 같거든요. 네네.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네. 8억이면은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있잖아요. 네. 요거 엘리베이터 있는 걸로 하나 사면 웬만한 아파트가 낫습니다. 그리고 늘 네. 말씀드리는데 가격도 안 오고 쓸데없는 아파트 8억짜리 사느니 서울의 네. 제대로 된 지역에 빌라를 사는 게 훨씬 많이 번다. 훨씬 많이 번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8억짜리 아파트 한 5천만 원 오를 때 5억 올라요. 네. 안 믿어지지요? 네. 저 방송 저의 방송 몇 년 보셨어요? 한 1년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1년 봐가지고는 못 믿어요. 5년 이상 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네. 돈이 안 맞는다 그러면 여기 네. 보면 지하철 9호선 여기 고덕 비즈밸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고 예, 있습니다. 비즈밸리 앞쪽에 센터 공원역이 생기거든요. 네네. 예, 고덕 중요화 그러니까 고덕 그라시움과 요 사이가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걸로 보이거든요. 네. 여기 센터 공원역 옆에 네. 있는 바로 역세권 여기에 네. 방 3개짜리 방도 4개짜리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다 대학교 다니고 네. 너 남편도 또 출퇴근 하남으로 다니면 여기 출퇴근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아드님은 다 컸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 안전해요. 안전하니까 여기 네. 역세권 재개발 또는 신속통합계획 지정만 되더라도 가격 많이 오르거든요. 한 네. 3년 살다가 그 네. 이상 그 안에 다 되니까 살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여기 전세를 놓고 아파트 좀 편한데 뭐 덕소나 이런 쪽으로 전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해가셨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위치 선정 엄청 중요하고 지금 네. 다행히 9월 10일부터 12월까지는 대출 규제도 심할 때니까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가 없어요. 꼭 네.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질문에 정말 꼼꼼한 답변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떠올리시면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연창동 무학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매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염창무학 지금 임대 중인데 이걸 지금 정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지금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잘 안 들렸는데 어디 아파트요? 연창동에 예. 무학 한강변에 예. 무학 아파트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염창동 거기 조그만 아파트 200세대짜리 엄청 많이 있죠.
예, 예. 네, 지금 현재 우리 실례지만 시청자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대 중반이에요. 60대 중반. 네. 예, 아직은 뭐 8대 아니죠. 75세 넘어서 고민해 보시고요. 네. 염창동은 가격은 많이 나누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곳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는 특히 어린 아이 초등학교 키우다가 네. 중학교 될 때 이사 가는 곳,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 곳이에요. 등촌역 역도 가깝고 해서 네, 영창역 갔었거든요. 지금 현재 염창 동아아파트하고 가깝나요? 네, 동아 3차. 염창 무학 아파트. 네, 네. 나는 무학 해가지고 아까 행당동을 생각했었는데 무학역을 네. 생각했는데 네. 우리 선생님 시청자님 살기 좋네요. 몇 주택자세요? 예? 주택이 몇 개 갖고 계세요? 그거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거 하나? 네. 그럼 이거 전세 놓고 본인은 어디 가서 사세요? 지금 부천에 있는데 예. 거기가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예, 그거 안전진단이 끝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시하고 구하고 해서 이렇게 수중 이렇게 몇 층 더 한 3층 정도 더 올린다고 네네. 네,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올린다고 해서 예.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한 예, 1, 예. 2년 더 걸린다야. 그래서 만약에 분담금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세 빼줘야 되고 분담금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매매를 할까 싶어. 네. 우리 시청자님은 네. 평생 집 하나 있고 투자를 별로 안 해보신 분 같아요. 그죠? 예, 안 했어요. 예. 초보자들이라든가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은 맨날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 뭐 추가 부담금 뭐 이런 얘기죠. 추가 분담금은 언제 내죠? 입주할 때 내는 거잖아요. 예, 들어갈 때. 예, 앞으로 멀었잖아요. 언제 입주? 아마 예, 예. 5년이 걸지 7년이 걸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추가 부담금을 낸다고 하는 하려면 집을 좋은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가격이 상승해요, 안 해요? 상승하죠. 상승하죠. 네. 그럼 그때 가가지고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6, 7년 후에 돈이 없으면 전세 지금 놓고 계신다며 네. 전세 더 많이 넣으면 되잖아요. 이해 가세요? 네, 근데 전세금을 빼줘야 되니까 전세금은 이주비에서 주잖아요. 이 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은행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건설에서 어느 은행 선정해주면은 우리가 예. 이제 거기서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그렇죠. 빼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주비를 빌려주는 거죠. 이자를 네. 이자 내는 게 네.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시구나. 저라면 네, 있잖아요. 네.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이자 네. 조금 내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자?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 하여간에 너무 부담스러우면 네. 남편과 자녀분들 모시고 좀 오세요. 이자 내 가지고 번 돈 어떻게 내가 분배해 줄 건지 말해 줄 어딘데요? 테니까. 사무실이 어딘데요? 사무실 방배동이에요. 네, 전화 방배동. 끝나고 물어보시고요. 저는 매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네. 저 집 때문에 고민이 많고 우울하다고 한다면 2, 3년 있다가 좀 올라서 매각하시기 바래요. 2, 3년 되면 더 올라가요? 네, 그럼요. 올라가요? 자,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초보들은 뭐 세상 꺼질 걱정부터 하고 있거든. 가격 오르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려가지는 않죠? 더. 네, 안 내려가요. 올라가요, 더. 예. 그, 자,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가족들과 함께 나오셔서 내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너무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자, 걱정되신다면 세미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에 세미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후 1시입니다. 이 세미나 어디에서 열리는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내일은 또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 휴일이 됐습니다. 휴일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는 다시 김진주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와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